야, 형들, 잘 지내? 밤 깊은 시간, 온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할 때 방구석에 홀로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 여자, 지금 내 생각하고 있을까? 별거 아닌 질문 같지? 근데 이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찌르는, 사람 미치게 만드는 질문이야. 이별 후에 우리 남자들이 느끼는 그 깊은 두려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정통으로 때리는 질문이라고. 내가 그녀 인생에서 그냥 스쳐 지나간 한 페이지, 책장에 꽂혀 먼지만 쌓이는 그런 존재로 남는 건 아닐까. 아이고, 형들, 그 기분 알지?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추억들, 둘만의 세상 같았던 순간들이 이제 그녀 머릿속에선 새벽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심정. 우리 남자들,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찌르는데 이런 상황은 진짜 죽기보다 싫잖아. 근데 형들, 잠깐만 귀 기울여봐. 혹시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녀 기억 속에 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꽤 단단한 논리가 있는 이야기야. 오늘 내가 형들한테 말해줄 건 그녀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려는 그 모든 짓을 멈추는 거라는 좀 역설적인 진실이야. 이 영상에서 나랑 같이 왜 이 방법이 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남자로 그녀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자고. 준비됐지?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한다. 자, 형들, 솔직히 말해볼까?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 그 여자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으려고 온갖 바보 같은 짓 다 해본 시절 말이야. 이별 후에 내 존재를 어떻게든 상기시키고 싶어서 미친놈처럼 굴었지. 밤늦게 장문에 카톡 써서 보내고 나 잘 지내 봐봐 하면서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사진 SNS에 올리고, 심지어 일부러 공기놀이 하듯 쿨한 척 코스프레도 해봤어. 근데 웃긴 거 알아? 그럴수록 내 마음만 더 찢어지고 그녀 눈엔 내가 그냥 점점 더 찌질한 놈으로 보였을 거야. 진짜 생각만 해도 이불킥 100번감이야.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전형적인 결핍의 에너지야. 형들, 알지? 제발 나 좀 기억해줘 하면서 매달리는 그 절박함. 근데 이거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어. 특히 한국 남자들, 자존심 강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날 잊어? 하면서 발버둥 쳤던 거지. 나도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녀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내 자존감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라는 거. 형들도 혹시 지금 그런 순간에 있지 않아? 그녀 인스타 들어가서 새 게시물 없나 확인하고 혹시 나 생각하는 흔적 없나 뒤지는 그 순간들. 근데 형들, 여기서 잠깐 멈춰봐. 이 모든 게 사실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불안과 두려움을 덮으려는 발악이었다는 거 느껴본 적 있어? 자,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형들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이 바보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보자고. 다음에 내가 말해줄 건 이 모든 걸 뒤바꾸는 첫 번째 진실이야. 준비됐자, 형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녀 기억 속에 남으려고 했던 그 모든 필사적인 노력들, 사실 다 헛수고였다면 믿겠어? 진짜로. 그녀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짓을 딱 멈추는 거야. 이게 무슨 밀당이나 얄팍한 기술이 아니야. 심리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아주 단단한 원리야.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천년도 더 된 고대 지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우리 같은 현대 한국 남자들의 가슴에도 직방으로 꽂힌다고. 이 철학이 말하는 건 간단해. 세상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절대 컨트롤 못하는 게 나뉜다는 거야. 그리고 행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을 때 온다는 거지. 형들, 잠깐 생각해봐.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날 그리워하는지, 후회하는지, 이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하냐? 바로 그 통제 못하는 것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지. 이 영상에서 나랑 같이 이 역설을 파헤쳐 볼 거야. 왜 멈추는 게 오히려 강력한지, 그리고 형을 진짜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들어줄 5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줄게. 이건 잔머리가 아니라 품격 있는 남자의 길이야.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 마음에 남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 형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비밀 하나를 공개할 거야. 형들, 이 여정에 같이 올라탈 준비됐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 눌러줘. 우리 같이 이 길 가보자고.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자, 형들, 여기까지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콕 박히는 거 있지? 지금 형이 느끼는 그 감정이야. 이 여정,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형이 지금 내 말에 공감하고 이 이야기가 형 인생의 새 챕터를 여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 조용히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줘. 그게 형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난 이야기, 우리 남자들끼리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줘. 형들 알지? 성장이라는 거 혼자 하면 외롭잖아. 같이 가자고. 한국 남자들 특유의 그 끈끈한 의리 있잖아. 형들이라면 다 알 거야. 댓글에도 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흔적 남겨줘. 그냥 간단히 공감이라고 써도 돼.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형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야. 자, 이제 다시 심호흡 한번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 그 심리학적 뿌리를 파헤쳐 보자고.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자. 왜 우리가 그녀 마음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쓸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걸까? 이거 진짜 답답하지 않아? 카톡 100통 보내고 전화 걸고 심지어 나 잘 지내 하면서 SNS에 근육 사진 올려도 결과는 뭐야? 그녀는 더 차갑게 느껴지고 우리는 더 비참해지기만 해. 이게 왜 그런지 그 뿌리를 스토아 철학에서 빌려와서 풀어볼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의 이분법이야. 세상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절대 못하는 것, 딱 2가지로 나뉜다고. 예를 들어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날 그리워하는지, 후회하는지,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야.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 특히 자존심 강한 형들,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잖아. 어떻게든 내가 그녀 마음을 바꿀 수 있어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지.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결핍의 에너지야. 제발 날 잊지 마 하는 절박함은 상대방이 귀신같이 알아채. 특히 여자들은 이런 바이브를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감지해. 형이 아무리 쿨한 척해도 그 불안과 초조함은 다 드러난다고. 한국 문화에서 남자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알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날 무시해? 하면서 더 매달리게 돼. 근데 이게 바로 함정이야. 형이 그녀를 컨트롤하려고 애쓸수록 형의 자존감은 더 바닥을 치고 그녀 눈엔 형이 점점 작아 보이는 거야. 솔직히 매달리는 모습이 멋있어? 아니잖아. 오히려 좀
없어 보이지? 형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중요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게 뭔지 다음에 얘기해 줄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스토아 철학을 우리 이별 상황에 딱 맞게 대입해보자. 아까 말했던 통제의 이분법 기억나지? 세상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절대 못하는 것 두 가지뿐이야.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날 그리워하는지, 이별을 후회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야. 형이 카톡 1000개를 보내든, 술 먹고 전화 100통을 걸든, 심지어 장미꽃 10,000송이를 바쳐도 그녀가 형을 원하는 대로 기억하게 만들 수는 없어. 이건 그냥 팩트야.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 특히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날 잊어?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싶어해. 나도 그랬어. 예전엔 그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온종일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맴돌았지. 근데 형들, 이거 진짜 시간 낭비야.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행동은 불안해서 오는 거야. 집착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 한국 문화에서 남자들은 특히 내가 책임져야 해. 같은 마인드 때문에 더 매달리게 돼. 근데 여기서 반전이야. 스토아 철학이 말하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행동, 내 태도, 내 선택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녀의 감정에 목매는 대신 형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형 자신의 내면을 다지는 거야. 그녀가 뭐라고 생각하든 형이 어떤 남자가 될지 그건 100% 형 손에 달린 거야. 예를 들어 그녀 인스타 들어가서 새 게시물 없나 확인할 시간에 헬스장 가서 땀 흘리거나 책 한 줄이라도 읽는 거야. 한국 남자들 워낙 목표 지향적이라 목표 하나 잡으면 끝장 보잖아. 그 에너지를 이제 형 자신한테 쏟아부어. 이게 바로 형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걸 깨닫는 순간 형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아. 그녀 마음이 아니라 형의 마음을 먼저 다잡는 거야.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야. 자, 이 에너지 전환이 왜 중요한지 다음에 더 깊이 파헤쳐 보자고. 준비됐지? 자, 형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그녀에게 매달리느냐? 그건 바로 결핍의 에너지 때문이야. 제발 날 잊지 마, 날 좀 봐줘 하는 그 절박한 마음. 이게 뭔지 알아? 심리학적으로 결핍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거야. 형이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그녀가 카톡 답장 안 하면 무너지고,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 다 이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근데 형들, 솔직히 말해보자. 그런 모습이 멋있어? 매력 있어? 아니지. 오히려 좀 찌질해 보이지.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더 파고들잖아. 나도 그랬어. 예전에 헤어지고 나서 그녀가 내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SNS에 나 잘 지낸다 하는 사진 올리고 친구들한테 일부러 쿨한 척 얘기하고 다녔지. 근데 그때마다 속으론 텅 빈 기분이었어. 웃긴 거 알아?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고 나는 더 초라해졌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야. 형이 이 결핍의 에너지를 충만함의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 진짜 마법이 일어나. 이건 심리학적으로 풍요 마인드셋이라고 해. 형이 그녀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가치를 알아 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한국 문화에서 남자들, 특히 내가 책임져야 해. 같은 책임감 때문에 자기 가치를 까먹기 쉬워. 근데 형들, 잠깐 생각해봐.
형이 그녀에게 구걸하듯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면 어떨까? 그녀가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 마인드로 전환하는 순간 형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져.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헬스장 간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려고 쇠질하는 거야. 그녀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내 커리어를 위해 책을 펴는 거지. 이게 바로 충만함의 에너지야.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귀신같이 알아챈다고. 형이 자신감과 여유를 뿜어내면 그건 그냥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줘. 형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이게 바로 형이 그녀 마음에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야. 다음엔 이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 얘기해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우리가 진짜로 단단해질 시간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요새 들어봤어? 이거 진짜 멋진 표현이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로마 황제 아저씨가 말했지. 세상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성체. 이게 바로 형이 지금 만들어야 할 거야. 형들, 이별의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건 그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이야. 근데 이 내면의 요새를 쌓는 순간 형은 더 이상 그녀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야. 우리가 불안과 결핍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을 잡으면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야. 한국 남자들, 특히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해 하는 책임감 강한 형들, 이 말 공감 가지? 근데 이 요새 어떻게 쌓는 거냐고. 바로 의도적인 침묵에서 시작해. 형이 그녀에게 카톡 보내고 전화 걸고 SNS로 나 괜찮아 외치는 걸 딱 멈추는 거야. 이 침묵은 단순한 잠수가 아니야. 이건 나는 내 가치를 알아.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야. 이 침묵이 왜 강력하냐면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버리거든. 그녀는 아마 형이 매달리고 애원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했을 거야. 근데 형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녀 머릿속에 빈 공간이 생겨. 심리학적으로 이건 호기심 갭이라고 해. 이 남자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해? 잘 지내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거지. 한국 문화에서 남자들, 특히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그 침묵의 미학, 알지? 그걸 제대로 써먹는 거야. 이 호기심은 존중으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그리움의 씨앗이 돼. 형이 질질 끌며 보낸 카톡은 금방 잊히겠지만 그 침착한 침묵, 그 품격 있는 뒷모습은 그녀 머릿속에 영화 장면처럼 각인될 거야. 이게 바로 형의 내면의 요새에서 나오는 힘이야. 자, 이 침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다음에 얘기해 줄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첫 번째 방법 들어간다. 이건 진짜 강력한 무기야. 이름하여 무게감 있는 침묵. 근데 오해하지 마. 이건 애들처럼 삐져서 입 닫고 나 화났어 하는 유치한 잠수가 아니야. 한국 드라마에서 남주가 위기의 순간에 말없이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는 그 장면, 알지? 바로 그거야. 품격 있고 의도적이고 깊은 메시지를 담은 침묵. 이건 나는 내 가치를 존중해. 그리고 너의 선택도 존중해. 우리 각자 치유할 시간을 갖자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달하는 거야. 왜 이게 먹히냐고. 심리학적으로 이 침묵은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어. 그녀는 형이 카톡 폭격하고 전화 걸고 왜 나를 떠났어? 하면서 매달릴 거라 생각했을 거야. 근데 형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녀 머릿속에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인지적 불협화음이야. 그녀가 기대한 반응이 없으니 이 남자 뭐야? 잘 지내? 뭘 하고 있지? 하면서 호기심이 폭발해. 한국 남자들, 특히 그 강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연락 안 해 하는 고집, 알지? 이걸 전략적으로 써먹는 거야. 예를 들어 그녀가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꿨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손가락을 꾹 참아. 그 시간에 차라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 거지? 이 침묵은 형이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형의 그 침착함을 보고 처음엔 호기심, 나중엔 존중을 느끼게 돼. 그리고 이 존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자라. 형이 보낸 구구절절한 카톡은 잊혀도 이 침묵은 그녀 기억에 깊이 남아. 이게 바로 남자의 품격이야. 자, 이 침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에 내 친구 사례로 얘기해 줄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 무게감 있는 침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친구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이 친구 진짜 사랑했던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완전 넋 나간 상태였어. 밤마다 장문에 카톡 쓰고 있었지. 거의 소설 한 편 수준.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부터 시작해서 너 없인 못 살아까지 다 담으려고 했던 거야. 한국 남자들 특유의 그 고집 알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일 리 없어 하면서. 근데 내가 딱 끊었어. 야, 그거 보내는 순간 너 완전 찌질이 되는 거야. 절대 보내지 마. 21일만, 딱 21일만 죽은 척하고 침묵해봐. 처음엔 이 친구 진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수시로 확인하고 손가락 근질거려서 전화 걸고 싶어 몸부림쳤지. 우리 남자들 한번 꽂히면 진짜 답 없잖아. 심리학적으로 이건 충동 억제의 싸움이야. 근데 이 친구 이를 악물고 버텼어. 21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대신 그 시간에 자기 일에 집중했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밤새 파고들고 주말엔 등산 가면서 머리 식혔지. 한국에서 남자들, 특히 직장 생활 바쁜 형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야.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여자한테서 먼저 카톡이 온 거야. 내용은 별거 없었어. 오빠, 잘 지내. 딱 이 한 줄. 다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그 친구의 침묵이 그녀를 흔들었어. 그녀는 이 친구가 매달릴 거라 확신했는데 그 침묵이 이 남자 뭐지? 진짜 괜찮은 거야? 라는 호기심을 뿌린 거지. 심리학적으로 이건 호기심 갭 효과야. 결국 그 침묵이 그녀 마음에 존중을 심었고 이 친구를 그냥 구질구질한 전남친이 아니라 품격 있는 남자로 기억하게 했어. 형들, 이 침묵의 힘 알겠지? 근데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다음엔 그걸 얘기해 줄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두 번째 방법이다. 이건 진짜 형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거야. 이름하여 조용한 자기 성장. 그 여자에게 쏟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형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야. 그녀 카톡 답장 기다릴 시간에 헬스장 가서 땀 흘리고, 그녀 인스타 스토리 염탐할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읽어. 아니면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하나 끝장내보든가, 새로운 스킬 배워서 커리어에 불 지펴보든가. 한국 남자들, 특히 20, 30대 형들, 알지? 우리 워낙 목표에 미쳐 사는 민족이라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잖아. 그 에너지를 이제 형 자신한테 쏟아부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별 5개짜리 핵심이야. 이 모든 걸 조용히 하라는 거야. 형들,
우리 남자들 성격 알지? 뭔가 하나 이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 나 헬스 시작했어 하면서 땀 흘린 사진 SNS에 올리고, 이 자격증 땄다 하면서 인증샷 날리고. 근데 이거 진짜 없어 보이는 짓이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외적 인정 추구라고 해. 형이 뭘 하든 그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그건 여전히 결핍의 에너지야. 한국 문화에서 특히 남자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강하잖아. 근데 이 욕구 지금은 꾹 눌러. 형이 헬스장 가는 건 그녀 보라고가 아니라 형이 더 강해지려고 가는 거야. 책 읽는 건 그녀한테 잘난 척하려고가 아니라 형의 내면을 채우려고 읽는 거야. 이 조용한 성장이 왜 강력하냐면 이건 형이 오롯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내적 동기에서 오는 행동이야. 나중에 그녀가 공통된 친구나 우연한 만남으로 형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 형의 달라진 분위기, 그 깊어진 내공이 그녀를 놀라게 할 거야. 와, 이 남자 진짜 변했네 하면서 존중심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형이 그녀 마음에 품격 있는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야.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다음에 내 이야기로 풀어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 조용한 자기 성장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예전에 나도 이별로 완전 털렸던 때가 있었어. 진짜 마음이 터져서 방구석에서 술이나 마시며 찌질거릴 뻔했지. 근데 그때 그냥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러닝화를 꺼냈어. 처음엔 그냥 답답한 마음 달래려고 동네 한 바퀴 뛰기 시작했지. 근데 한 걸음 뛸 때마다 그 화랑 슬픔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게 됐어. 한국 남자들, 특히 그 고집으로 이건 내가 해내야 해 하는 마음 알지? 진짜 땀 흘리며 뛰면서 나 자신과 싸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단 한 번도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야. 나 마라톤 뛴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어. 심리학적으로 이건 내적 보상을 추구하는 거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지. 그러다 몇 달 뒤 진짜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딱 한마디 하더라. 오빠, 되게 달라졌네. 뭔가 여유로워 보여. 외모 얘기가 아니야. 그 분위기, 그 바이브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한국 문화에서 남자들, 특히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 모습 진짜 멋지지 않나? 내가 뛴 마라톤은 그녀를 위한 게 아니었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지. 근데 그게 결국 그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 형들, 이 조용한 성장이 뿜어내는 에너지 알겠지? 이게 바로 형이 자신을 위해 쌓아가는 진짜 힘이다. 다음엔 또 다른 강력한 방법, 마지막 순간의 품격에 대해 얘기해 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세 번째 방법이다. 이건 진짜 남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야. 이름하여 조건 없는 친절. 이별 후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있잖아. 뭐 집에 남은 짐 돌려주거나 공통된 문제 정리하거나. 그때 형이 보여줘야 할 건 딱 하나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친절.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셔볼까? 하면서 대화 질질 끄는 꼼수. 절대 금지. 옛날 얘기 꺼내서 그때 네가 그랬잖아 하며 원망하거나 따지는 것도 안 돼.
그냥 담백하게, 신사적으로, 진심으로 그녀를 배려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심리학적으로 이별의 진흙탕 같은 부정적 감정 속에서 형의 예상치 못한 친절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빛나. 이건 긍정적 마지막 인상 효과야. 한국 문화에서 특히 남자들 사이에 끝을 잘 맺어야 한다는 정서, 알지? 그게 여기서 딱 들어맞아. 그녀는 형이 화내고 따지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거라 예상했을 거야. 근데 형이 차분하게 품격 있게 행동하면 그건 그녀 머릿속에 강렬한 대조를 만들어내. 이 남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존중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 그녀 물건 돌려줄 때 잘 지내, 앞으로 좋은 일 많길 바랄게 하면서 미소 지어주는 거야. 이 한마디, 이 한 행동이 그녀가 형을 떠올릴 때마다 선명하게 남아.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마지막 순간의 감정을 오래 기억해. 형이 보여준 이 친절은 그녀가 수많은 싸움과 다툼은 잊어도 형의 그 성숙한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해. 이건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형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 친절이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다음에 내 이야기로 풀어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 조건 없는 친절이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대학 시절 진짜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었어. 그때 그녀가 이사하면서 짐 정리하는 걸 도와줘야 했지. 와, 그 공기 진짜 칼로 벨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어.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보통 같았으면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하면서 쪼잔하게 굴었을지도 몰라. 한국 남자들, 특히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지 않으려 하잖아. 알지? 근데 그때 난 그냥 마음을 다잡았어. 아무 말 없이 그녀 물건들 박스에 차곡차곡 담고 테이프로 꼼꼼히 붙여서 주차장까지 다 날라줬어.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만 했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그 순간 그녀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거 보였어. 뭐랄까, 놀란 눈빛. 심리학적으로 이건 인지적 불협화음이야. 그녀는 내가 화내거나 따질 거라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거지. 그 뒤로 몇 년 지나고 진짜 우연히 그녀한테서 문자 왔어. 다른 얘기하다가 그녀가 그러더라. 그날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준 거 아직도 기억나. 진짜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가 나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했어. 한국 문화에서 특히 끝을 잘 맺는다는 그 정서 진짜 강력하잖아. 내가 보여준 그 친절, 그건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 내 품격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지. 그게 그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 형들,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친절의 힘이다.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을 빛나게 하는 법이야. 자, 다음엔 형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 얘기해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제 네 번째 방법이다. 이건 좀 세게 갈 거야. 이름하여 자기 몫의 책임 인정하기. 솔직히 우리 남자들끼리 까놓고 말해보자. 어떤 이별이든 100% 한쪽 잘못인 경우는 없어. 아무리 그녀가 잘못한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쪽에도 분명히 문제 있었던 부분이 있지. 근데 한국 남자들, 특히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쉬워. 나도 그랬어. 예전엔 그녀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면서 내 잘못은 외면했지. 근데 진짜 어른 남자는 달라. 자기 잘못을 솔직히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알아.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해. 왜냐?
이런 행동은 겸손함과 용기를 보여주거든. 요즘 세상에 이런 덕목 가진 사람 찾기 힘들지. 만약 그녀와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해봐. 내가 그때 너 감정 못 챙긴 거 내 잘못이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건 절대 다시 만나자고 빌거나 구질구질한 게 아니야. 이건 형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고 그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야. 한국 문화에서 특히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한다는 건 진짜 큰 용기야.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이런 행동은 그녀 마음에 존중과 경외감을 심어줘. 그녀는 이 남자 진짜 다르네 하고 느낄 거야. 심리학적으로 이런 인정은 그녀 마음의 짐도 덜어줘.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 이건 형이 그녀를 위한 것도 형 자신을 위한 것도 돼. 형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거야.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에 내 이야기로 풀어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이 책임 인정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예전에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진짜 마지막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딱 한마디 했지. 지금 와서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 감정을 제대로 못 챙겼던 거, 그건 내 잘못이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거 말하면서 속으로 진짜 떨렸어. 한국 남자들 알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사과해? 하면서 버티고 싶을 때 많잖아. 근데 그 순간 그녀 눈빛이 바뀌는 거 느꼈어. 뭐랄까, 날 다시 보는 느낌? 심리학적으로 이건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녀를 비난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 몫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 마음에 존중이 생긴 거지. 그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어. 더 질질 끌지 않았지. 근데 난 알아. 그 한마디가 그녀 기억 속에 내 대한 인상을 완전히 새롭게 새겼다는 거. 이게 바로 책임 인정의 품격이야. 자, 이제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자. 이건 앞에 모든 걸 아우르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태도야. 이름하여 자신만의 영토 굳건히 지키기. 이게 뭔 말이냐? 그녀 없어도 형의 인생은 멋지게 굴러간다는 걸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형한테는 형만의 열정, 의리 있는 친구들,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 그녀와의 관계는 분명 소중했지만 그게 형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자기 효능감과 독립성의 문제야. 한국 남자들, 특히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해 하는 책임감 강한 형들, 이거 공감 가지? 형이 자기만의 세상을 단단히 지키면 그녀는 깨닫게 돼. 이 남자, 나 없이도 완전체였구나 하고. 이게 바로 형이 그녀 마음의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야.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빛나는지 다음의 이야기로 풀어볼게. 준비됐지? 자, 형들, 5번째 방법의 힘을 보여주는 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예전에 진짜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완전 넋놓고 방황할 뻔했어. 그냥 방구석에서 술 마시며 찌질거릴 수도 있었지. 근데 그때 뭔가 내 안에서 스위치가 켜졌어. 그래서 먼지 쌓인 기타를 꺼내 들었지. 옛날 친구들 꼬셔서 작은 밴드를 만들었어. 주말마다 우리 아지트에서 시끄럽게 음악하고 웃고 떠들면서 보냈지. 한국 남자들 알지? 친구들과 의리 지키며 뭔가에 몰두하는 그 느낌. 이건 그녀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었어. 심리학적으로 이건 자기 회복력이야. 내 영토를 지키면서 나만의 열정을 찾는 거지.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공통된 친구들 통해 내 소식이 그녀 귀에 들어갔나 봐. 그녀가 나를 다시 떠올렸을 때 내가 술 먹고 울부짖던 모습이 아니라 음악에 미쳐서 빛나던 그 시절의 나를 기억했을 거야. 이게 바로 내 영토를 지킨 결과야. 자, 형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간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방법, 무게감 있는 침묵, 조용한 성장, 조건 없는 친절, 책임 인정, 그리고 내 영토 지키기. 이 모든 건 사실 그녀를 위한 게 아니야. 형이 그녀가 날 그리워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면 미안하지만 아직도 시작점에 있는 거야. 그건 여전히 결핍의 에너지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외재적 동기에 치우친 거야. 그녀 반응에 따라 기뻤다 우울했다 하는 롤러코스터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이 모든 행동의 진짜 목적은 뭐냐? 바로 형이 더 나은 남자가 되는 거야. 한국 남자들, 특히 내가 중심이 돼야 해 하는 책임감 강한 형들, 이거 가슴에 와닿지? 이별의 파도에 휘둘리는 대신 그걸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녀 마음에 남는 건 그냥 멋진 부산물이야. 진짜 목표는 형이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는 거야. 형의 품격, 그 어두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게 그녀 기억에 영원히 남을 거야. 자,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마지막 이야기, 다음에 마무리할게. 준비됐지? 자, 형들,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지. 우리는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두려움에서 시작했어. 스토아 철학의 2000년 묵은 지혜를 빌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지. 그리고 그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5가지 방법, 무게감 있는 침묵, 조용한 자기 성장, 조건 없는 친절, 책임 인정, 그리고 자신만의 영토 지키기를 하나씩 파헤쳤어. 근데 이 모든 것 뒤에 숨은 진짜 핵심은 뭐였냐? 바로 형이 더 나은 남자가 되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자기 실현의 여정이야. 그녀가 형을 어떻게 생각하든 형이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승리야. 한국 남자들, 특히 그 강한 책임감과 자존심, 알지?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꿋꿋이 중심 잡는 그 모습, 그게 형을 진짜 빛나게 해. 그녀가 기억할 건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보다 형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보여준 품격 있는 인격이야. 복수나 증오 대신 성숙을 선택한 그 모습, 그게 그녀 마음에 영원히 각인될 거야. 이 채널의 철학, 아니 내 인생의 철학은 항상 책임감이야. 내 감정, 내 행동,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에 대한 책임. 그녀에게 잊히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 대신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랑스러울 수 있는 남자가 되자. 자, 형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약속 하나 하자. 오늘 나눈 이 5가지 품격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형 자신을 위해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줘. 이건 나나 다른 사람 보라고 쓰는 게 아니야. 이건 형이 자기 자신과 맺는 엄숙한 약속이야. 오늘부터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다. 유치한 복수 대신 성숙을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먼저 기억될 만한 남자가 될 거야. 이 약속 가슴에 새겨.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진짜 고마워. 이 길 결코 쉽지 않지만 형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져. 어떤 순간에도 남자의 품격을 잃지 마. 구독하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이 지난 이야기 계속 나누자. 그럼 안녕.